안녕하십니까.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관계를 짚어보자. 그동안 영유아 중심의 자녀 교육 그런 이론들을 짚어보고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으로 바꿔보자, 이런 코너이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또는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왜 자녀들은 화를 낼까 8번째 이야기, 어른들로부터 대물림된 분노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전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체로 화가 나 있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잔뜩 화를 내고 있고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입이 닭발이나 나와 있고 건드리면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다들 정말 그런 상태인데요.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을까? 화라고 얘기하면 이 화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유교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이 가부장적 권위와 강요된 역할을 참아내기만 하느라고, 속에 켜켜이 쌓아두기만 하느라고 화병에 걸렸습니다. 이 화병은 오랫동안 이렇게 눌러놓았던, 즉 억압을 해놓았던 감정이 속에서 터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병은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가 되었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특유한 정신의학적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화병이라는 개념은 한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이하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화병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는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화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남자들의 분노는 또 따로 있습니다. 남자들은 죽어라 일만 하느라 관계의 젬병이가 되는 바람에 고생은 죽자 해놓고 정작 대접을 받고 관계적으로 풍요로워야 될 시점에 도리어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같이 각자의 경제적 수준이 이렇게 높고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고 인간의 권리 또 인간의 인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복지사회와 정의사회를 외치는 이런 시점에서 이 한국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정신세계의 빈곤, 정신적 영양실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화가 나 있어서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폭탄입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면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난도질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과한 댓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비평하고 욕하고 이 댓글을 달 때도 좋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쓰는 일이 없고 어떤 좋은 이야기, 어떤 좋은 기사가 있어도 무조건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대형 사건들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죠. 학교 폭력 관련한 뉴스들을 들어보면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다들 고성능 폭탄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건드린 게 바로 인계철사를 건드린 결과가 되어서 그게 터져가지고 애꿎은 희생자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각종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 표현하는 일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대체로 화가 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용어가 보복운전일 겁니다. 오죽하면 법으로 보복운전이란 말까지 만들어야 됐을 정도일까요?
진짜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보면요. 진짜 여기는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경주장 같다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신사도 운전대만 딱 잡으면 hul크로 돌변합니다. 평소에 점잖은 언어를 쓰는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거친 언어를 그렇게 막 써와댑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요. 어느 지인의 차를 타게 됐는데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늘 명랑하고 친절하고 유머러스하고 늘 노래도 잘하고 무대에 서기도 좋아하고 베풀기도 좋아하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호인입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은 난폭하기 짝이 없고 앞차가 조금만 느리게 가면 군뱅이 살만 먹고 나왔냐, 또 그 좋은 차로 그렇게 느리게 가려면 뭐 하려고 끌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요. 뒤에 누군가 딱 바짝 따라붙으면 야, 이 뒤로 떨어져 XX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심리학자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운전하면서 내는 분노는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속담의 전형입니다. 평소에는 꾹꾹 눌러두었던 그런 분노들, 즉 억압해 두었던 분노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붓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25년 동안이나 맛집을 운영해 온 분은 우연찮게 자기도 의도치 않게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은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확진자 식당이라는 딱지를 사람들이 붙여놓는 바람에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미를 너무 많이 맞아서 식당 운영까지 접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남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우월감입니다. 난 너보다 훨씬 나아. 나같이만 운전하면 신호등도 필요 없어. 적어도 나는 너처럼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은 인정과 칭찬의 문화가 턱없이 부족한, 성장할 때 받아서야 될 인정과 칭찬의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가정이나 칭찬에서 칭찬과 인정을 충분히 받아서야 되는데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운전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본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든지 자기를 드러낼 시간이 되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다분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와 우월감의 욕구가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집에서 화가 난 아이들은 학교 가서 애꿎은 다른 친구를 때림으로써 분노를 표현하고요. 거기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거기에 희생양 메커니즘까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애꿎게 당하는 학생은 정말 난도질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이 학교, 배움의 장소, 공부의 장소, 그런 장소에서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움의 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배움의 장소에서는 상호 존중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우정을 쌓고 관계 경험을 쌓아야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반대의 것들만 배운다면 뭐 또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된다면 그 삶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어른이 돼서도 분노 중도,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어서 행복 센서를 제거당한 채 평생 살아야 됩니다. 행복 센서를 제거당한 사람은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살면서도 정작 당사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올인하기 때문에 행복 센서 대신 쾌락 센서만 비대해져서 더 큰 쾌락, 더 큰 자극, 더 큰 어떤 그런 쪽에 추구하다 보면 정말 메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의 늪에 빠져 죽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단순 자극, 일방적 쾌락, 이기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인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더욱더 정신세계가 가난하고 좁아지고 빈약해져서 이 빈약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도 철없는 어른, 어른이 되어도 어른값을 못하는 어른, 어른이 되어도 무게중심이 없는 그런 천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정신적 빈곤이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죽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는 어느 시점까지만 행복에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도 그런 어떤 액수를 얘기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교수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액수까지만 필요하지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래서 교육도 물질적 풍요를 얻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 정신적 풍요를 얻는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서 휠 얼라이먼트를 맞추어 줘야 건강한 삶이 되지 한쪽만 그렇게 추구하면 도리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는 이 자동차 연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해도 안 되고 휘발유차에 경유를 주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 차의 엔진에 맞는 기름을 주유해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이유도 알아야 되지만 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잠재울까? 분노를 줄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봉사활동은 아주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내면에서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뿌듯함과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집안일이라고 앞에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요. 집안일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일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쾌락 센서가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센서가 발달되게 됩니다. 사람은 이타적일수록 행복 센서는 발달되게 된다. 즉 이기적일 때가 아니라 이타적일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둘의 관계는 윈윈이 된다. 자, 오늘까지 이 8회에 걸쳐서 왜 아이들은 화가 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아이들은 왜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